네, 발표를 맡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희영입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이거를 10분 안에 끝내긴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발표를 맡은 이유가 그 앞에 주제인 보건소 부분은 저희 공보단에서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한 게 있어서 그 연구 결과를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 이제 공공병원 부분은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짧지만 오늘 같이 얘기가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네, 보건소 역량강화 방안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광명시 보건소 얘기에서 좀 더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사실 그 앞에 박가희 수장님이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뭐 크게 방역과 의료라고 얘기를 한다면 방역의 큰 축을 다 담당을 한 곳이 이제 보건소죠. 근데 결국 이제 없는 역량을 다 쥐어짜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기가, 저는 복귀를 하고 아까 시스템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할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살짝 좀 당황스럽긴 하고, 근데 그걸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역량이 100인데 지난 시기 동안 코로나를 겪은 동안 100을 쓴 게 아니라요, 한 200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쥐어짜서 200쯤 쓴 거기 때문에 200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를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을 해야죠. 100을 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200을 하고 몇 년을 지냅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한다면 사실 결국에 사람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공무원을 늘린다, 관련 인력을 늘린다, 뭐 무슨 얘기만 하면 그 대책은 인력과 예산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뭐 인력 예산 없으면 다 못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버틴 그 결과가 이번 코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허둥지둥했고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이제 박근혜 선생님 얘기한 거에 대한 토론에서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그 인권이나 취약계층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기본에다 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번 그 2년 넘는 동안 도대체 누가 피해를 받았는가라는 걸 집요하게 따지지 않으면 다음에 대한 답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거를 다 이제 의료 방역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인권 얘기도 한번 해보고 취약계층 얘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는 근데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곳인데 글씨가 작아서 죄송하지만 더 크게 키울 수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이제 기존 보건소 감염병 업무고요, 오른쪽이 이제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보건소가 뭘 강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새로운 거를 더 하자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곡지는 추가되는 게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냥 그 감염병 업무 기획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이번 그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뭐가 필요한지가 이제 세분화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앞부분이 그러면 평상시에 100% 잘 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앞부분도 아마도 제 느낌상은 한 60에서 70% 정도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 이거에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획기적인 그 확대가 아니면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맥시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상 맥시멈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도 한 걸음도 못 나가더라고요. 아주 맥시멈으로 얘기를 해놔야 그나마 거기에서 잘린 것 중에 일부라도 좀 나아지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얘기를 드리면 5개 팀, 6개 팀입니다. 감염병 총괄기획팀, 예방팀, 관리팀, 대응팀, 감염병 클리닉까지 평소엔 예방접종도 하는, 그리고 코로나 다른 게 유행일 때는 환자관리팀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맥시멈입니다. 일단 그려보죠. 그래서 인구 규모별로 총 인력이 이만큼 필요하고
실제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인구 10만 기준이면 뭐 행정직이 몇 명 필요하고 간호직이 몇 명 필요하고 의무직이 몇 명 필요한지를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보건소한테 여쭤봤더니 업무도 그러니까 감염병 대응에 개선돼야 될 업무도 너무 많고 또 보상도 적고 또 다른 부분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보건소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개편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결국엔 인력과 조직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코로나 대응 때 보건소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건소가 너무 당연한 일을 했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이걸 잘했어야 된다 하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도 쳐주셨고요. 근데 이게 진짜 보건소 직원들을 갈아 넣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탄탄한 조직이어서 이게 잘 되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감염병은 빠삭하게 아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프로페셔널한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향을 그냥 제목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권한이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위기 대응에서는 보건소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나 도에서의 권한이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능이나 다른 부분들 기능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필요하고 경기도만 해도 도심형, 농촌형 이게 되게 다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셨겠지만 감염병은 특히 이제 인접 지역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한 보건소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명수를 늘려달라라고 얘기하면 이걸 채울 제대로 된 인력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리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인력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지라고 이제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데 인력을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거는 모르는데 이게 코로나가 잠깐 지금 조금 주춤했다고 해서 또다시 그걸 소홀히 하면 결국에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육 얘기는 매번 나왔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역 부분에서의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 부분도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보건소들이 각자 다 이렇게 좀 늘리고 이렇게 교육도 해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광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별게 없습니다. 저희가 만나면 하는 얘기가 복지부가 요즘 좀 움직여요. 복지부가 할 의지가 있대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앙에서 이제 보건소 관련된 이 감염병 관련된 연구과제를 3-4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진행을 하고 나서 연구과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액션 플랜을 할지가 좀 기대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이상 조직 개편이나 어떤 큰 방향성의 변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소 마지막 얘기인데 제가 8분을 벌써 썼네요. 이 앞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할 사항은 시군별로 유연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걸 저희가 뭐 인구 10만, 20만 이렇게 제시를 하면 어떤 보건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늘려야 된다고? 이건 시가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안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연하게 각 보건소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역이용되냐면 이게 필수가 아니라 권고가 되면 아무도 안 늘려요. 아무도 안 늘려주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원하는 건 도나 중앙정부에서 강제로 2명씩 늘려라, 3명씩 늘려라. 이거를 해달라는 거죠. 되게 좀 슬픈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평시에도 충분히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늘리자 얘기를 하면 평시에는 그럼 저 사람 다 노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시에도 60, 70%밖에 못했습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평시에도 충분히 할 일은 남아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가 안 되면 꽝인 거죠. 사람만 뽑아놓고 사업을 안 만들면 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보건소 기능이나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감염병 말고도 이게 보건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큰 방향에 대한 고민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10분을 썼네요. 공공병원 감염병 역량 강화 방안은 이제 공공병원 얘기인데요. 짧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칠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병원 역할 뭐였냐. 그러니까 준비나 역량이 없어서 일단 선 투입을 다 해버렸죠. 거의 무조건 그냥 선 다 투입을 해버리고 보상을 후회하고 이런 거였고, 시기별로 역할 변화가 컸습니다. 오늘 뒤에서 토론되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했죠. 처음에는 정말 공공병원이 90% 100%를 다 책임지다가 점점 바뀌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의료 부분은 건강보험의 돈으로 움직이더라라고 이렇게 다들 느끼실 정도. 수가가 어느 부분이 높아지면 여기에 그 전까지 꼼짝도 않던 민간 부분이 확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역할이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으면서 기존 역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명하복식으로 계속해서 역할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 역할은 공공병원의 기준 역할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그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공백이 된 거에 대한 거는 메르스 때보다 적었어요. 메르스 때는 수원병원에서 환자들이 나가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대안이나 보상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지금 그 공공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만들라고 중앙에서 계속 방향은 설정했지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유행 준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지역거점병원 역할로 복귀를 하는 건가? 이게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감염병 대응에서 공공병원 역할과 방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공공병원은 국립대병원 말고 공공의료원 말하는 겁니다.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의료원과 성남의료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쓰였다가 필요할 때 딱 동원이 됐다가 딱 버려지는, 그러니까 거칠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칠게 구분하자면 두 가지 정도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길은 지역 감염병 의료 분야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진료권에 있는 병원들이니까. 두 번째는 그냥 비슷한 규모 민간병원 정도의 감염병 의료 분야 대응을 하는 거예요. 민간병원하고 동일하게. 두 번째 안이 되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이 공공병원이 이러면 쓰냐라고 하겠지만, 일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경기도 의료원에 감염내과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6개 병원 중에 감염내과 있는 곳이 한 곳이고, 이것들이 경증이나 중등도 환자를 볼 정도의 병원 역량을 캐파를 키우고 그걸로 평상시에도 거기를 운영하고 거기에 충분한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점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급할 때만 쓰지 뒤에 보니까 민간이랑 공공이랑 크게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소위 대우를 해준다면 이 안으로 가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안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안은 그 지역 안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민간병원이랑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감염병 대응 역할은 현재 이제 12개, 경기도 같은 12개가 있는데, 지금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중진료권 내에 필수 의료, 응급, 심내, 분만, 감염 이런 거를 다 1차적으로 커버를 다 하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감염 분야에서 이 역할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병상에서 경증, 중등도는 커버, 인력, 그 다음에 교육 역량, 그 다음에 중앙하고의 거버넌스까지는 정리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